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폭스밸리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그래도 또 댓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결과 발표도 해야 되고 책 소개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팟빵에서 그래요님 맛있는 커피와 읽고 싶던 책 행복하네요. 술을 즐기진 않지만 궁금했어요. 야, 술을 즐기지 않지만 아무튼 술은 궁금해하시고 또 재밌게 읽으시고 그러는군요. 네, 아무튼 술을 즐기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오히려 진짜 술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술꾼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옆에 있던 그 진상들을 약간 애정어린 눈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막 구박할 수도 있죠. 그럴까? 그럼 읽지 마. 야, 이렇게 재밌게 멋지게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야, 이 여자는 술 먹는 걸로 책도 쓰는데 너는 그냥 먹지. 응? 이렇게 구박당할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뒷심 뚝심님 댓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혼비 작가님 애정합니다. 책알못 유전자가 왕창 몰린 딸에게 선물해야겠어요. 혼비님 파이팅. 그리고 댓글을 한 번 더 남겨주셨어요. 혼비 작가님, 사실 저는 축구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축구 광팬입니다. 월드컵 조 추첨부터 날 새서 보고 녹화 경기 비디오 테이프 10박스가 넘습니다. 94년 100년 만에 더위, 초복에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 오던 날 전화해서 첫마디가 축구 녹화하더라고요. 녹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후반 사이 광고 들어가면 안 되고 후반 직전 하이라이트 장면도 깔끔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한스러워서 내가 축구장에서 죽어야 축구를 안 볼 거냐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고교 대학 럭비 선수였고 축구를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버린 그에게 한없이 미안해지는 또 하나의 일입니다. 혼비 작가님 덕분에 축구의 기본을 알고 그 매력에 빠집니다. 김원비 선수 파이팅. 이 디심뚝심님의 댓글은 정말 네. 무심히 읽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찡하는. 네. 6월님 이제부터 이거 댓글인가요? JYP님 여행지 아닌 것 같지만 호주였으면 좋겠어서 찍어봅니다. 어딜 가시든 몸 건강히 잘 즐기다 오세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댓글 달려고 힘겹게 회원 가입했습니다. 제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든요. 여지껏 못 드린 말씀 이제야 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나이사부터 시작해서 정신여고 책걸상까지요. 거 보세요. 그 JYP가 정말 YG 구박 많이 했거든요. 쓸데없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괜히 골 시끄럽게 한다고. 그런데 아니 이런 이벤트를 기회를 이렇게 딱 드리니까 그동안에 댓글 남기시지 않은 분들도 막 댓글을 남기시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 반동가리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항상 즐겁게 듣고 있어요. 얼마 전 동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발칸을 못 가봤어요. 그리스나 크로아티아 가보고 싶어서 크로아티아 찍어요. 네. 트래블링님 남미 여행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라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7년 전 남미와 아프리카를 놓고 고민하다 아프리카 선택했고 많은 백신을 몰아맞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영양제처럼 먹으며 다녀온 후 건강이 내리막을 걸어 대상포진과 알러지로 고생하다가 현재 여행은 접고 있습니다. 물론 노화 때문일 수도. JYP님 여행지 일본 맞죠? 오키나와가 아닐지요. 부럽습니다. 네. 수지 땡땡땡땡님 스페인 마요르카 JYP님 어디 여행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책처방 방송에서 마요르카에 가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점점점. 야,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셨을까? 네. 그리고 클로버 바이님 그리스 한 표, 뭐 GMI 땡땡땡땡님 여행을 스페인으로 가실 것 같아요. 또 진공상태님은 백야의 아이슬란드 혹은 셰이셸? 혹시 셰이셸? 네, 그리고 아미님 노르웨이로 찍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미아님 아이슬란드, 오직할뿐 스페인, 오렌지트리님 스페인, 프로페셔널 17님 몰타, MOD, SHIM, 네, 제로님 갈라파고스, 네, 접속님은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런 힌트 없이 막연하게 휴가 지역 맞추기라뇨. 크크크. 예전에 퇴사준비생의 도쿄에 가서 볼 게 많다고 하셨는데 정답은 도쿄? 아니면 드디어 우리 청취자들의 염원이 EBS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 나가시나요? 여행 준비 전문가께서 여행 가신다고 하길래 오랜만에 글 남겨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십니다. 또 그리고 칠레 파타고니아를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이고, 네. YG가 괜한 짓 해가지고, 네. 제가 휴가 갔다 오는 장소 맞추기 희한한 이벤트를 했는데, 근데- 뭐 하는 짓이냐고 구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절대 못 맞출 거라고 JYP가 어떻게 맞추냐고 네. 했는데 네. 놀랍게도 네. 정답 한 분 계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YG가 설마 정답자가 있겠어 이러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한테는 자기가 쓴 책을 3권을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네. 야 어떻게 정답자가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딱 한 분 그것도 딱 한 분. 여러 명 나왔으면 정말 YG 곤란할 뻔했는데 스페인 이렇게 됐으면 책을 분권해서 드려야죠, 한 권을. 자 정답은 크로아티아였어요. 네 크로아티아. 네. 반동가리님께서 그 동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발칸은 못 가봤다고 하시면서 크로아티아를 찍으셨는데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습니다. 네. 반동가리님 저 비밀 댓글 같은 걸로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무슨 책 보내드릴 겁니까? 일단 수지리생 꼭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출연하신 뭐 김상국 선생님, 이명현 선생님이랑 같이 과학수다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 모시고 이야기 듣는 팟캐스트를 제가 따로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팟캐스트 내용에 2년치를 묶어가지고 과학수다 3, 4 또 2권을 새로 냈어요. 예, 그 책도 제가 갈무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좀 아쉬울 테니까 JYP 개념 무료. 아, 네. 개념으로는 너무 오래된 책 아닙니까? 아 그래도 아니, 뭐 지금 읽어도 예, 좋아요. 반동가리님 네. 읽으시면 되게 그럼 뭐 좋아하실 4권, 거예요. 네. 4권 이렇게 네. 4권 보내드리도록 네 권이 하겠습니다. 네 권. 네 권이죠. 네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질위생 수질위생이 뭐였죠? 이제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네. 네 그리고 개념의료, 과학수다 3권, 4권 네. 이렇게 4권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근데 이 이벤트 보면서 정말 인생의 교훈 하나를 깨달은 게 그 수지 땡땡님처럼 옛날에 JYP님이 하신 말씀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틀리고 반동가리님처럼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를 그냥 쓴 사람은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기 본의로 살아야 되겠구나. 씁쓸한 교훈을 네. 얻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마요르카 저 가고 싶고요. 아이슬란드도 가보고 싶고 세이셸 제도 같은 걸 쓰신 분은 정말 JYP가 5만 군데 다 가보고 이런 데는 이번에 가지 안 않았을까 갔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공상태님은 그 네. 왠지 여행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세이셸 제도 같은 데는 이제 가보고 싶죠. 네. 너무 멀어가지고 가기가 힘들고. 네. 아프리카도 가보고 싶고 남미도 가보고 싶고 네. 못 가본 데 많습니다. 갈라파고스죠. 빵 터졌어요. 저기 그 파타고니아. JYP가 제일 안 가려고 해야 하는 데가 갈라파고스예요. 갈라파고스는 안 갈 것 같습니다. JYP. 자 참고로 JYP는 자연에 큰 관심이 없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샤를로트 링크의 폭스밸리 설정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설정이 절반 아닙니까? 이런 네, 설정이 스릴러는. 절반이죠. 설정은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그 맨 처음에 책을 딱 펼치자마자 1987년이 나와요. 1987년 10월에 한 소년이 북웨일스 지방의 한 계곡에서 놀다가 어떤 여우가 동굴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우를 따라서 그 동굴을 가는데 체구가 작은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고 실제로 그 동굴 안에 상당한 이 공간도 있는 고심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내심 여기는 나의 아지트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폭스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09년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앞에 그 소년 나오는 거는 뭐 그냥 한 10페이지도 안 되게 네, 10페이지 아주 잠깐 아니 10페이지가 뭐예요? 한 2장. 네, 2장. 두 장. 네, 네, 네. 인트로만 잠깐 들어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폭스밸리라고 하는 제목의 유래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간이 이제 웨일즈 음. 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완지에 사는 평범한 젊은 부부가 등장을 하죠. 애는 없고 그리고 뭔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인데 막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네. 장모님한테 맞아요. 갔다 오던 건가? 뭐 요양원. 하여튼 네. 네. 어딜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런던으로 우리 이직을 하자라고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아니 뭐냐 나 여기서 자리 다 잡아놨는데 너 가고 싶다고 나는 여기서 2년이나 내 이력은 다 포기하란 말이냐 이런 흔히 뭐 이제 뭐 젊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그래서 있는 그런 네, 갈등. 그런 말다툼을 하다가 뭐 운전도 한참 했고 뭐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잠깐 차를 세웁니다 길거리에. 네. 길거리는 산속에서. 아니고 주차장. 이제 산속에 해변에 있는 네, 이제 꽤 규모가 있는 주차장. 주차장. 하지만은 인적은 드문. 인적은 드문 주차장에다가 거기다가 차를 딱 세우는데 그 차에 이제 개가 타고 있었죠. 네. 그래서 남편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와이프는 됐다. 난 여기서 쉴란다. 산책은 너 혼자 시키고 와라. 이래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그 좀 말싸움을 심하게 한 상태라서 둘이 별로 이제 얼굴도 보기 싫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개를 데리고 나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올 테니 너는 여기서 여자는 나는 여기서 그냥 시간 보낼래 하면서 이제 냉각기를 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30분 후에 돌아왔더니 와이프가 없어진 거죠. 와이프가 없어졌습니다. 네, 네. 지갑 뭐 차키 이런 건 다 있는데 사람만 딸랑 없어진.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없어졌는데 이제 그건 남편의 이제 시선이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 와이프가 없어진 이유는 이제 바로 등장을 하죠. 그 동굴을 폭스밸리라고 이름을 붙였던 소년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이렇게 짜잘한 범죄를 저지르는 동네 양아치로 자란 거죠. 그러다가 빚을 크게 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악명 높은 네. 사채업자에게. 근데 이제 그 악명 높은 사채업자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빚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그런 액수까지 기억이 나진 않죠. 5년 전에 읽었는데. 네, 제가 JRP를 보니까 JRP가 흠칫 놀라면서 2만 파운드인가 그랬던 2만 것 같아요. 파운드가 네. 대충 한 2천만 3천만 원쯤 3천만 원 되죠. 정도 되나요? 네. 3천 좀 넘죠. 네,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진 건데 이제 갚지 않으면은 뭐 영국 어디를 가나 사채업자들은 무섭나 봐요. 네. 네. 너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겁을 집어먹어서 이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약간 사는 듯이 보이는 중산층의 여자를 납치를 해서 남편에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는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파운드 정도를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을 막 물색을 하다가 그냥 맥락 없이 그냥 그 주차장에서 그 어떤 말싸움하던 여자가 어떤 여자가 좋은 차 안에 혼자 있으니까 네. 저 여자다 이러고 그냥 납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납치를 하면 최소한 그 여자 남편이 어떻게든 1억 정도는 융통을 해가지고 몸값으로 주면 자기는 그냥 돈만 받으면 그 여자를 무사히 돌려보내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정말 나이브하게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폭스밸리라는 동굴에다가 그 여자를 가두죠. 가두는데 동굴에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무슨 상자에 집어넣죠. 나무 상자 안에.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이제 그 나무 상자 안에다가 일주일 정도 그 물하고, 여자가 물하고 식량하고 물이랑 왜냐 일주일 정도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될 거라고 나름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막 그 여자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계속해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하소연을 하지만은 남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남편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라. 그래서 받았고 너희 남편이 내가 원하는 돈만 많지도 않다 입금만 하면 바로 너를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있어라. 이러고 이제 가는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저 YG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네. 그거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거는 뒤쪽에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뒤쪽에 중요한 설정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러는 그쵸, 겁니다. 네. 네. 앞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자세하게 네, 설명을 저도 왜냐면은- 지금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냥 한 1분이면 할 얘기를 지금 한 5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30% 줄이라 그랬는데 누가? 정말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네, 침묵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앞부분의 설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뒷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또 욕 먹습니다. 네. 아니 오케이, 재밌는 오케이. 소설이라고 네. 읽었더니 네. 한 3분의 2까지 내용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어떡하냐. 네네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식량을 주고 여자를 가뒀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보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건 아니고 아니야? 예. 경찰이 추격해서 이제 자기가 집에 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막 경찰이 자기를 쫓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지. 아니 그런데 본인은 그쵸, 그게 그거긴 근데 하죠. 본인은 무슨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잡혀가잖아요. 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이 쫓아오니까 보통 저희 같은 사람이면은 도대체 왜 저를 쫓는 겁니까? 라고 할 텐데 아 그래? 인생이 안 풀리는 나 같으면 그냥 일단 도망갈 거야. 걸려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예, 인생이 안 풀리는 이 도망가는 주인공은 그냥 일단 네. 도망부터 가고 보는 뭐든 거예요. 잘못했겠지. 근데 사실 내가 그게 이제 또 해서. 약간 문제가 되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이 다른 죄목으로 그러니까 네. 한 과거에 며칠 전에 며칠 했던 전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었는데 네. 술김에 누굴 때렸죠. 이제 시비를 건 사람을 때린 건데 네. 그 사람이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죄로 폭행 상해죄로 경찰에 추격을 당한 거죠. 음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경찰한테 그냥 저 왜 쫓아오세요라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부터는 혼비님이 좀 설명을 아니, 해주시죠. 어디까지 설명해도 되지? 일단 오프닝은 오프닝은 다 설명해서 설명해도 네. 되죠. 그래서 사실 내일까지 뭐 법정에 출두한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도망을 갔었던 것까지 가만히 돼서 구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여자가 그 폭스밸리의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고 그 상태에서 구금이 돼서 법정에서 형을 받고 바로 감옥에 가면 그 여자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시작해요. 네, 그리고 소년 때부터 자기를 돌봐줬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거예요. 넌 이번에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다. 도망간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저 그럼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3년이고 그냥 안에서 사고 안 치면은 한 2년 6개월, 3개월 정도는 그래도 2년 6개월, 3개월 정도 살아야 된다. 내가 막 어떻게든 노력은 해볼 텐데 이번에는 너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왜 분노 조절을 못하냐 하면서 막 근데 이 변호사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내가 원래 여차저차 해가지고는 사람을 하나 납치해서 지금 동굴에 감금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혹시 잘못되면 납치죄까지 더해져서 형이 턱없이 그 길어질 수 경찰한테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변호사한테만 얘기해서 가서 그 여자 좀 풀어줘라. 안 그래도 그랬으면은 고민을 해요. 그랬으면 네. 소설이 안 되겠지. 네. 음. 그러면 소설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은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여자가 그렇죠. 이제 자기를 납치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거고. 이야기할 그렇죠. 것이고 네. 얼굴도 받고 얼굴도 심지어. 받고. 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방조죄가 그렇죠. 네.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갈등은 간단한 거죠. 내가 한 2년 살고 나올 거냐, 아니면 사실대로 불어서 한 한 10년 살 10년 거냐. 살 것이냐. 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저 여자는 갇힌 채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죠? 당연히 침묵하는 네. 선택을 합니다. 아, 그리고 2년여 후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인생이 안 풀린 케이스죠. 사실 바네사의 인생이 정말 안 풀린 거죠. 바네사가 그 갇힌 여자. 여자인가 네. 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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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아주 초반입니다. 네. 이제부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조금은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초반이에요, 지금도. 네. 네. 진짜 초반이에요. 한 30쪽도 안 되는 네, 맞아요. 정도의 분량을 저희가 지금
구구절절 길게 설명을 네. 해드린 거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설정을 라디오 광고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이 설정 부분이 정확히 보니까 42쪽까지니까 거의 40장 정도인데 이 소설 최고의 부분 중 하나인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 더 읽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부터 이게 시작해서 10분의 1이 안 되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한 7, 8% 정도 네. 진전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오프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음. 네 바로 그냥 앉아서 오늘 계속 책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설정을 이제 해보자면 거기서 이제 막 저의 뭔가 기대랑 이 소설의 전개가 이제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충분히 흥미로웠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나오죠. 이제 2년 한 3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 상당히 그 안에서는 사고를 안 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막 굉장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한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죽음으로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꿈에 막 그런 장면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어쨌든 간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모범수로 한 몇 달 가석방이 되는 거죠. 가석방이 되는데 가석방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이제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나한테 2만 파운드의 돈을 못 받은 그 사채업자가 나를 겁주기 위해서 해코지를 하는 건가? 생각을 했다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 내가 동굴에 가둬뒀던 그 바네사라고 하는 여성이 살았을까? 살았을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막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네사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이제 나옵니다. 남편, 그리고 남편하고 알고 지내는 뭐 부부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하나 있죠? 남편한테 누가 소개시켜 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 그리고 그 원래 동굴에 가둔 그 남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요 등장인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흘러가는데, 얽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그 황당무계하게도 일단 바네사가 살기를 바랬나 봐요, 제가. 네. 그래서 누구나 바네사가 살기를 바랬을 바라지 거예요. 않았나? 그래서 네. 바네사가 이제 동굴에서 나왔는데 뭔가 내가 이런 사건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 그 남자 주인공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예.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뭐 바네사가 돌아왔는데 그 바네사랑 남편의 갈등이 소설 초입에 살짝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바네사를 처치를 하고 마치 이제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뭐 제3의 인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죠. 네. 누군가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해줬는데 그게 이제 궁금한 게 바네사가 만약에 살았다면 어딘가 언제쯤에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계속 보게 되죠. 궁금해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바네사를 실종 상태로 두고 괴로워하는 남편이 계속 등장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그 남편에게 막 혐의를 두는 거죠. 경찰도 실제로 남편에게 막 의심하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그 인터넷에
독자들이 써놓은 리뷰들을 보면 반전이 약간 후졌다. 의외이긴 한데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동의. 네, 왜냐하면은 그 반전이라는 게 그것도 할런 코벤이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용두삼이. 예, 용두삼이. 그러니까 오프닝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네. 오프닝을 이 사람이 끝까지 잘 소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앞에 던진 떡밥들을 회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팍 하나 들이대면서 이렇게 소설을 끝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할런 코벤 소설을 읽으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별로였거든요. 할런 코벤이 더 대가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약해서. 네. 그리고 저는 이 샤를로테 링크가 이 폭스밸리 우리나라에 소개된 샤를로테 링크 소설 중에서 폭스밸리가 제일 평도 많고 판매량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야심차게 던졌던 여러 가지 떡밥들이 마지막에 회수가 다 완벽하게 안 되고 끝나요. 네. 그래서 소설의 스토리텔링 구조면에서는 네. 약간 호술한 부분들이 있긴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혼배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지금 YG님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 사실 제가 샤를로테 링크 이 책을 재밌게 읽었지만 이 사람의 책을 또 읽을 것 같지 않다라고 했던 건 그런 부분들 때문 아니었고 저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의 어떤 윤리관에 대해서 너무 회의를 느꼈던 책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소년이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그 남자 이름이 라이언인데 그 라이언의 오프닝에서의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고민의 과정과 괴로움의 과정을 저희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미 나라면 어땠을까 같은 것들을 던져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계속 라이언에 대한 변명을 해줘요, 작가가. 제가 너무 변명을 많이 해서 변명이 나올 때마다 여기 주황색이랑 연두색으로 붙여봤는데 이만큼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작가가 라이언을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독자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납치를 해놓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한 여자가 되게 고통스럽게 나무 상자 안에서 죽어가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좀 독자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가 계속 자기가 서술에서도 그렇고 이 라이언의 엄마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라이언의 여자친구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옛날 여자친구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라이언이 잠깐 목숨을 위협했던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마저 이 사람은 사실 흉악범이 전혀 아니고 그럴 의도가 없었고 사실은 그냥 인생이 꼬인 것뿐이야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네. 네, 저도 혼비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저를 약간 그 제가 책을 읽을 때 자세를 좀 돌이켜 봤는데 아까 혼비님께서 이게 인생이 진짜 안 풀리고 꼬인 사람은 라이언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영문도 모른 채 라이언한테 납치당해서 일주일 이상을 그 동굴의 상자 안에서 고통스럽게 고생하다가 죽어간 바네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툭 하고 던지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바네사가 뭔가 살아가지고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소설을 내는데 하면서도 그 상자 속의 바네사한테 감정이입을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데 YG님 문제가 아니라 작가가 그렇게 서술을 아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근데 그래서 그건 이제 약간 제가 약간 좀 반성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남성이다 보니까 나는 끊임없이 바네사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살아나서 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복수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를 계속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긴 했거든요. 저도 그렇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그 혼비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좀 불쾌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가해자를 끊임없이 옹호하려고 하는 네. 이 작가의 언뜻언뜻 보이는 시선이 네. 계속해서 불쾌하다는 말씀 네, 계속 하셨잖아요. 몰아가는. 근데 그런 건 네. 제가 약간 캐치하지 못했던 그 대목이거든요. 혼비님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 포스트잇이 한 20개쯤 붙어 있어요. 네. 저기 그 장면들이 다 아니에요. 제 여기서 전부는 아니고 주황색과 연두색이 오. 그런 부분이에요. 야, 제가 그거를 또 색깔별로 붙었- 이렇게 너무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훑어가며 몇 번을 얘기했는지 야, 봤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작가한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순간이 있어서 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디였냐면 아까 왜 그 라이언 주변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이제 여성이 나오는데 일단 성폭행 장면이 나올 때 1차적으로 굳이 이게 되게 심한 폭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성폭행이어야 되는지를 따져봤을 때 굳이 성폭행일 필요 없지 않나라고 할 때 제가 약간 1차적으로 저자를 좀 의심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그 성폭행이 뭐 설정으로서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성폭행의 끔찍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작가한테 의심을 품고 또 결정적으로 이 성폭행이 이 서사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냐를 봤을 때 여기서 이 성폭행 당한 이 여자 그래서 완전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여자를 라이언이 되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런 장치로 쓰이는 거예요, 성폭행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폭행이랑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성폭행을 따져 묻지 않고 이 여자를 안아주는 라이언을 미워하기 위해서 이 성폭행 피해자가 기능을 하는 것에서 약간 이제 이 저자한테 완전 의심을 하며 이제 좀 하나하나 트집 잡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심지어 작가도 여성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네. 드셨군요. 전 뭐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라이언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소설이 네.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혼비님께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법한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딱 작가의 장치에 독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저도 마지막까지 약간 라이언이 뭔가 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좀 잘 풀리면 좋겠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제일 나쁜 놈인데. 제일 나쁜 놈인데 사실 네. 일이 좀 잘 풀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죠. 너무 그렇게 잘 썼어요, 작가가. 음. 네. 저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면서 보지만 그래 얘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 샬롯트 링크를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고 별로 옹호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네. 그냥 이런 대목들은 저는 그 이제 약간 무심한 듯 하면서도 괜찮은 설정이라는 생각이 든 게 그 언젠가부터 이렇게 되게 뭔가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매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따져묻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뭐 끔찍한 흉악 살인 같은 게 나타나면 당연히 그 사람은 10대 때부터 혹은 옛날부터 그런 흉포한 무엇인가를 저지를 될성부를 얻던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끔찍한 범죄와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사이에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 뭐 약간 뭐 이런 악의 느낌의? 평범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그렇게 네. 되어버리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누구나 어쨌든 잔인한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연한 몇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그쵸. 본의 아니게 증폭이 되면서 네. 누군가가 뭐 의도치 않게 비극을 그러니까 겪게 되고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끔찍한 네. 살인 사건이 막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어쩌면은
그것도 그 가해자가 굉장히 끔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음. 뭔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의해서 네. 무엇인가가 뻥 터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샤를로테 링크가 이런 설정을 통해서 폭스밸리라는 소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네. 라이언이라고 하는 가해자가 네.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애가 아닌데 네. 그럴 애가 아닌데 그 실제로 라이언이 보이는 모습도 사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많이 막 네. 소설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좀 더 독자의 판단에 맡겼으면 저 YG님처럼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그런 여지들이 사실은 있었을 텐데 네 그러게요. 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를로테 링크의 다른 책을 읽은 사람은 이 중에는 지금 저밖에 없는데요. 혼비님은 이제 이 작가는 그만 읽겠다고 됐고. 정 떨어졌어 이미. 아니 다른 데서 봐도 이 YG 작가 여자를 너무 미워해요. 여자를 너무 미워해요? 네, 얘다 봐도 너무 그 미워해요. 그럼 이상하다. 이렇게 길리언 플린도 싫어하겠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길리언 플린도 그 여성 작가이면서도 이렇게 여성을 되게 뭔가 험하게 다룬다고 되게 비난받는 작가인데. 근데 그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 구조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대하는지의 태도인데 길리언 플린이 그냥 장르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다면 이분은 약간 이 사람 자체가 판단을 하고 있어. 이 저자가요. 나쁜 작가야. 그런 건 아니고. 길리언 플린이 비난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네, 네. 샤를로테 링크는 왠지 약간 불쾌하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작가가 여자들을 묘사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걸 아마 다 읽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작가가 이 캐릭터 진짜 미워하는구나라고 바로 알아채실 이제 하나의 캐릭터가 또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욕먹을 만한 구석은 있지만 라이언이랑은 어쨌든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뭐 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묘사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엄청 미워한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같은 것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YG는 한 권 더 읽어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비슷해요. 수준 전체적으로 네. 스토리나 뭐 재미의 수준, 뭐 그다음에 설정의 기발함 이런 것들은 죄의 메아리를 읽으셔도 될 것 같고. 죄의 메아리. 속임수가 조금 더 평이 좋긴 하던데 네. 뭐 둘 다 괜찮고요. YG는 아마도 속임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 정도 느낌을 가져봅니다. 속임수. 네. 그러니까 저는 죄의 메아리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그냥 사람들인데 뭔가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뭐 좀 잘해주려고 하다가 일이 크게 꼬이는 뭐 이런 설정이고. 그건 JYP가 좋아하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거고 속임수는 뭐 예전에 경찰이 하나 살해됐는데 뭐 그거를 다시 추적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반전 살인 사건 연달아 일어나고 뭐 이런 계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YG는 속임수를 더 재밌게 읽을 둘 다 영국을 무대로 무대로 하고요. 네. 폭스밸리랑 비슷한 정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샤를로테 링크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론 코벤의 소설을 즐겁게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할론 코벤 느낌이 나는 약간 국내에서는 미국 소설들에 비해서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독일 작가인 샤를로테 링크가 영국을 무대로 하는 비슷한 느낌의 소설들이 있다. 네. 혹시 독일 여행 가시는 분들 있으면 독일 사람하고 얘기할 때 샤를로테 링크 나 안다, 이 책 읽었다 그런 얘기하면은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독일 가면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나? Do you know 샤를로테 링크 이런 거?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을 물어보면은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 나 픽션 잘 안 읽어서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장르 소설 잘 안 읽어서 모르겠다. JYP님 표정이. 걔는 책을 별로 안 읽는 거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JYP님 때문에 HB님 기분 나쁜 독서를 하셨네요. 아니요, 좋았어요. 본인은 크로아티아 가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결승전도 못 보고 책 읽느라고. 네.
자, 그렇게 불쾌하면서도 손에서 뗄 수 없었던 월드컵 결승전 전반전을 포기할 만큼 흥미진진하게 잘 넘어갔다는 네.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JRP는 크로아티아 여행을 다녀왔고 이 어쩌다 보니 답을 맞추신 만동가르님께서는 선물을 받으시고. 선물을 받으시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B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